오늘 저하고 함께 갈 코스가 창신 낙산길이에요. 창신 낙산길은 동대문 전차 정류장에서부터 해서 창신동 해관, 그 다음에 도남동 해관,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반 정도를 제가 목표를 삼고 있어요. 저희 셋이서 서울 성적지 연구회라는 정말 사설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든 이유가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 성지순례 이곳을 선교하신 분들이 근 10년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냥 단순한 봉사자들 같이 좀 대하는 걸 제가 봐요. 이 노력하시는 분들을 살필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공로는 이 두 분들은 받을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문화 해설단은 또 두말할 것도 없죠. 제가 가다가 잘 모르면 우리 주타원님을 불러갖고 이거 뭐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단 지혜를 통해서, 집단 연구력을 통해서 서울의 대종사님의 역할이 잘 드러나기를 바라고, 오늘은 제가 그런 통로가 잘 되기를 저한테도 기대를 해봅니다. 이 두 분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경성에서부터 상경을 해서 창신동 해관을 가려면 여기 이 앞에 두 번 출구 이 건널목이 있어요. 그 일대가 아마 옛날에 전차 정류장이었다. 근데 이제 저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대충 그래도 고정적인 위치는 표시가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도상에 그렇게 있는데, 자, 역사적 사실만 이해하면 안 돼. 서울에서부터 이곳에 왜 오셨겠어요? 교화로 오셨죠. 교화. 근데 무엇으로 교화로 오셨어요? 이게 사은사유 사막팔조가 이게 걸어오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그때 누가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알아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탁 세우고 일원상을 탁 세우시고 경상역에서부터 전차를 타고 쭉 오셔서 여기서 내려서서 이제 창신동 해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가면 저 성곽 쪽에 동대문 부인병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슬쩍 들려서 창신길을 가는데요. 우리 기록이 이렇게 나오죠. 기록에 나온 게 좀 뭐냐면 동대문 그 전차 정류장에서 종로로 가려면 거기서 타고 가셨던 거예요. 종로 쪽에. 근데 뭐 모르고 대종사님께서 비가 오니까 타타 가서 탔어. 탔는데 왕십리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광화문을 갈 때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 여기 제 1대 창신동 해관 교무님이었잖아요. 그때 사모님, 대종사님 큰딸이 누구시죠? 박길선? 나 이렇게 잊어먹어. 큰일 났어. 어느 때부터 너무 잘 잊어먹어. 그분이 이제 우리 그 부기학원, 저번 때 저희들이 이제 발표한 거 있죠. 부기학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 도렴동에 있어요. 도렴동에 가려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내려서 가야 되니까 초행길이니까 같이 데려다 주는 것도 여기서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 분들이 아마 가족 간에는 결혼할 사이로 내정돼 있어서 아마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과정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게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창신동 회관의 관문으로 소태산 대종사가 교화를 하려고 하는 교화의 그 마음이 움직인 곳이다. 여기서 대종사님이 타셨을 것이다. 그러면 나도 한번 타고, 나중에 심심한 게 아니죠. 시간이 계실 때 그냥 나도 한번 여기서 지하철 타고 종로도 가보고
그 다음에 광화문도 한번 가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곳에 동대문 전차 정거장 정류장이라는 표석이 섰으면 좋겠어요. 동대문 전차 정류장 표시 어떤 것이 되든지 이곳에 세워지면 우리한테 좋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여간 뭐 인연이 되면 그런 얘기를 막 하세요. 이건 원불 얘기 안 해도 돼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니까 세울만 한데 여기 표석에도 없더라고요. 저쪽 이쪽에 그 동대문 부인병원하고 그 사택, 동대문 부인병원 사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정신행님이 병원을 운영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으시라고. 사실은 병원 운영이 이제 기록상에는 우리 기록에는 1938년에 구입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주타운님이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 관련된 자료들을 싹 수집해 본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법정 다툼, 왜냐면은 이화여전의 김한란 쪽에 결국은 팔타운님이 그 재판에서 패소를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거 하나는 김한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역사에서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난 도저히 그분 이화여전이라는 그 파워에 의해서 김한란이 어느 정도 세탁되는 것이 용서가 안 돼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그걸 용납 안 할 겁니다. 그 입장에서라도 요 팔타원님이 동대문 부인병원을 운영했던 그것이 이화여전으로 넘어가게 된 과정을 저희 원불교 입장에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종사님 여기 방문한 곳이에요. 방문지. 그리고 이렇게 대화 와중에 그 법설이 있는 곳인데, 강익하, 그러니까 팔타원님 남편 되는 분이 이광수하고 또 알고 지냈나 봐요. 어디 가서 도인이라고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있잖아요. 벌써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괴벽하다고 그러잖아요. 괴벽. 그러니까 뭐 밥도 뭐 밥그릇도 저 위에다 올려놓고 뭐 입는 옷도 좀 뭐 특이하고 그런 걸 놓고 그런 분이 도인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어찌 이렇게 그런 괴벽한 모습만 한 사람이 도인이겠습니까 하는 그 법설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데서도 대종사님께서 여러 번 해요. 인도상 사람이 가야 될 길에서 조금 특이하게 가는 사람이 꼭 도인인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도 우리 교법에 누누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불법시 생활할 때 그 생활 종교라는 것도 인도 사람이 가야 될 길에 타당하게 가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법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뭐 여러 법설이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연불, 번뇌를 연불하는데 번뇌가 생깁니다 해서 결국은 번뇌가 없기 위해서는 좀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독경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런 것이 근거를 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질이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느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디다 맞춰요? 그것은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나 대중이 만나면 달라져요. 대중이 만나면 어떤 원칙이 필요해요. 그럴 때 대종사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가장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기도 의미가 있고, 여기 뭐 하여간 그때 이제 병원 운영 부인병원이니까 이렇게
뭐 미역국 같은 거 끓이고 하다가 그 지하에서 끓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생겨가지고 지하실 내려가기가 무섭다고 하니까 대종사님 한번 이렇게 다녀간 뒤부터는 무섭증이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대종사님이 신비하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면 된다는 그런 인도상요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저기에 배어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가 회화나무가 있었대요. 회화나무가. 그래서 향후에 우리 보고 원불교 인연으로 기념식수를 해라고 하면 회화나무를 좀 심어봤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있고, 반드시 기록하지 않는 집단은 다 흡수되고 뭡니까? 도색당하요. 도색.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의 기록을 어떻게든지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곳은 상대가 있어요. 이화여대라는 상대가 있어요. 그 거대 집단과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을 해서 우리의 그 입장을 잘 표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숙제가 있는 곳 중 하나다. 자, 이제 여기서 자 뒤로 돌아보세요. 자, 어디가 그 동대문 전차역이라고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정도의 일대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내리셔서 쭉 지금 창신동 회관 가는 길을 보통 우리가 창신길이라고 해요. 창신길. 창신동 회관 가는 길, 줄여서 그냥 창신길이라고 하게요. 그리고 지명도 창신길로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넘어서 옆으로 쭉 갈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다시. 자, 창신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옛날에 보면 이게 산이었어요. 산이잖아요, 낙산. 근데 지금 우리 성적지가 전부 다 6.25 때, 6.25 한국전쟁 때, 그 이후에 피난민들이 이런 산기슭에 다 들어와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항상 보고 이렇게 제외시켜버려야 돼.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이것은 없다, 이것은 없다, 이러고 다니셔야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뭐가 있냐? 나무가 있다, 이렇게 하고, 군데군데 집이 있다, 군데군데.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면, 그 당대 여러 지도를 보는데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여기까지가 성이 있죠? 요 성 여기가 옛날에 서울이에요. 여기 저 톨라당 넘어가면 사대문 밖이에요. 동네가 달라요. 근데 지금도 택지 개발하면은 앞으로 나는 교당을 그렇게 쳐야 된다고 봐요. 택지 개발 딱 여기서 택지 개발이 되고 택지 개발 도로 딱 깔거든요. 옆에다가 사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 건폐율은 떨어져도 싸요. 그리고 많이 살 수, 그리고 한 10년 있으면 여기도 다 그것대요. 근데 이 택지 개발 안으로 들어가면 비싸지, 뭐 규제 많지, 복잡해요. 농담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대종사님도 요 바깥으로 간 거예요. 대종사님 평생에 사대문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 제가 요즘 말하면 택지 개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전기 시설이 있는데 살아보시질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풍광이 좋아서 나름대로 또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요 앞에 들어가는 것을 그 둥골, 이게 둥골로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어서 이 마을들이 아주 나쁜 곳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풍광이 좋고 그런 공간인데요. 쭉 올라가다가 보면 중간 정도 가서 냇물, 이게 산이 보면 산은 골짜기로 안 가요. 이게 물 흐르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위에만큼 가요. 다. 그래서 비탈로 간다고요. 산 다 그래요. 가다가 한 중간 정도에서 계곡과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다가 지금 큰 길로 막 난 길이 있어요. 큰 길로. 그건 거의 계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곡길. 처음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곳이다 생각하고 한
넉넉 잡고 15분이면 올라갈 거예요. 15분 더 걸릴란가? 대중이 가면 20분.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제가 딱 서면은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 봅시다. 아직 이곳에 저희 여기 주타운님하고 지승님하고 제가 맨날 여기 지도 찾으세요 하는 게 일이었어요. 일. 왜냐하면 그냥 뾰로로 우리 원불교 성적은요, 안타깝게도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산을 올라가면은 정상만 생각해요. 가는 과정은 생각도 안 해요. 이 길도 창신길, 요 길 있죠? 이제 쭉 올라갈 거예요. 요 길을 대종사님과 초기 제자분들이 그게 7년인가? 7년 정도인가? 그냥 그런 건 확인해 보면 알아요. 얼마나 다녔겠어요? 얘기를 해봅시다. 주타운님,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공주 선지님이 대종사님 처음 만난 데가 지금 창신동 회관인데 어디로 오셨을까요? 이 길을 구타원님과 그 엄마, 모친, 언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틀 뒤에 그 김영신, 이렇게 3대 사모녀가 처음에 만나는 과정인데요. 여기 올라오신 거예요. 이 길을 쭉 따라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기억해야죠. 이공주 처음에 만날 때 번지를 605번지인가 되는데 506번지를 알아갖고 찾는데 못 찾았어요. 처음에. 저도 506번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지도상 안 나와. 표시가 아직 못 찾은 거죠. 605번지입니다. 자, 여기를 쓴 이유가 저도 지금 여기에 조정권 공타원님이 여기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간사죠. 공양원. 옛날에 공양원 제도가 있었잖아요. 공양원을 지금 몇 년을 하셔서 정식으로 정무 출신 교육자가 된 거예요. 옛날 교무하고 이 정무 출신은 또 달라갖고 이 언어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여간 그게 돼요. 정식 교역자가 된 거예요. 이제 교역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 뭐 했냐면 빨래를 해요. 빨래. 그러면 빨래가 뭐가 있어야 돼 거기에? 계곡이 그렇죠. 계곡. 네. 이게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큰 길로 가면은 이게 다 내과예요. 큰 길로는. 자, 내과라고 하면 돼요. 창신동 해관 위에 그 지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 위에까지 그 물이 이제 비가 오면 더 오고 하는 흔적들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쭉 흘러서 쭉 내려가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요 길은 그 산비탈로 올라가는 길이고, 자, 가다가 이 내가 흐르면 내 옆에로도 가고 약간 위로 가요. 그게 어저께 본 지도에 생각보다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부타원님도 수도 없이 걸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이 길을 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길이고,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지나가요. 요 길로 물이고, 일부 따라가서 옆으로 갈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하나 우리 그에 근처만 이렇게 하고 참 이런 골목이야. 굉장히 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쓰냐면은 이것도 조정권 선지님이 겨울철에 빨래를 하러 와요. 그 기록이 있어요. 빨래. 옛날에 생각해보면 되게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 그리고 방 안에 물도 얼었어요. 초가집 그 상태에서 이제 빨래를 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런데 옛날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현재의 상태를 무시해라고 하잖아요. 무시. 그럼 요 큰 길은 그 내가 흘러간 것은 이게 다 지금 쉽게 말하면 복개한 거죠. 복개.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그거 있어요. 옛날에 산에 보면은 산에 이렇게 계곡 보다 보면 이렇게 꺼져요. 이렇게 높은 데도 이렇게 약간 꺼진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물이 이렇게 그런데 고여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데라고 봐요.
여가. 왜냐면은 지도상에 보면 이게 폭이 넓은 구간이 나와요. 물길이 폭이 그러면 한 이 정도 같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일대가 아마 그 빨래를 가져오셔서 그래서 공타원님이 방망이 빨래하고 가지고 오니까 대종사님이 그걸 이제 보고 계셨나 봐요. 이런 건물이 없으니까 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건물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 아, 참 빨래하고 있구나. 그 추운데 얼음이 막 손이 옛날에 쩍쩍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올라오니까 대종사님께서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줘요. 이게 대종사님 상당히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도한다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대종사님이 엄하게 했던 모습이 과포집됐다고. 대부분은 기반은 따뜻하셨죠. 그러니까 안 도망가고 붙어 살죠. 저한테 조금만 몇 번 더 하면 나 도망가요. 저요. 그 정도로 신심 있지 않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그러면서는 혼낼 걸 혼내니까 이 공타원님이 그게 모든 게 다 녹아나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제 주위나 저 관계된 사람한테 내가 나도 좀 그렇게 흉내라도 내고 사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를 보면 제 이익에 좀만 이익이 되면은 잘해주고 좀만 이익이 안 되면 냅다 후드럽게 합니다. 그런 거 여기서 보면 우리도 좀 그런 면에서 그런 현장성이 있다. 그래서 빨래터가 있다고 보고요. 요 조금 아래쪽에 옛날 지장암이 있었어요. 그 지도에 나와요. 지장암이 옛날. 지금 지장암은 지금 우리 창신회관 옆에 있어요. 옮긴 거예요. 근데 옮긴 연도도 정확하지 않고요. 근데 그 지장암에 그 석조 그 좌상 부처님 좌상이 있는데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참 신기해요. 그 조그만 우리 저희로 보면은 이 창신동 회관이 제가 창신동 회관을 갈 때마다 제가 한날 위로를 받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교육생활 저도 근 30년을 했는데 한 번도 좀 뻔때 나는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저는 근데 저를 보는 모든 교무나 그것은 너는 평생을 뻔때 났는데 살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이거 참 억울해서 이거네 진짜. 그런데 잘 된 거죠. 그게 원래 그렇게 나를 본다는 것이. 근데 이제 오면은 작은 교당에서 정말 소갈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도도 한 뭐 열 몇 명 있고 뭐 그런 데서 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10여 명이 있는 창신동 회관인데 그런 속에서 대종사님은 어떻게 이걸 보고 나 같으면 막 이게 막 압박이 막 못 살겠어요. 조무도 그냥 이걸 해야 되나? 뭐 좀 하려고 하면 막 이런 여러 가지 말 못할 얘기가 많아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지? 결국은 답은 나와요. 법력이구나. 근데 그게 법력이 마음대로 어떻게 나와? 답은 있고 마음대로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있어요. 고민. 근데 그런 곳인데 그 와중에도 제자리에 챙기고 이 옛날 지장암을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는 과정에 밑에 정도에서 한번 지나서 오는 거니까 위치 파악이 좀 되죠. 그리고 요 일대도 뭐니까 복숭아, 그다음에 앵두나무, 이쪽에 낙산에 앵두나무가 많았어요. 앵두나무가 많아서 그것과 관계된 지명도 있고 그래요. 대종사님이 저기 보면 앵두를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앵두를 따와가지고 점심 때 나눠 먹은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명하고도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 창신동 회관에 올라갈 거예요. 창신동 회관은 전부 다 605번지는 지금 분할됐어요. 분할 세간대로 하나는 도로, 그다음 앞에 건물, 그다음에 뒤에 건물. 근데 우리가 뒤에 건물을 그나마 사가지고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이걸 사왔던 그때 서울교당 교도님들한테는 항상 박수 쳐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많은 걸 잘못하다가도 그런 거 하나씩 해야 용서가 확 돼요. 하여간 진짜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올라가서서 좀 더 종합적으로 창신동 회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길을 잊지 마시라. 이 길에 대종사님께서 뭐 하려고요?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땀 흘리고 올라온 것이에요. 10명을 데리고도 내가 사은사요 사막팔조 가르치리라. 그리고 그걸로써 부처 만들이리라 하고 올라오신 길. 근데 저도 교화를 해보지만 사은사요 사막팔조로 교화 안 해요. 교도님이 원하면 그것도 해야지 하고 계속 밀쳐요. 근데 여기 오면 이런 데 한 번씩 순례를 오면 제가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은사요 사막팔조로 해야지.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계속 시대가 되면은 발해고 외부 사유도 많이 들어오고 시대의 어떤 요구도 생기고 하면은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지순례 해야죠. 그곳으로 갑시다. 바깥에서 하는 눈치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쪽이죠. 요게 요 낙산의 상당한 위에 부분이고요. 이 수양체를 그 당대에도 이곳이 경관이 좋아가지고요. 좀 있는 분들이 이곳에 우리로 요즘 말하면 이제 사대문 안에 집 있고 여기다도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남준 씨 집안도 이쪽에 잘 져놓고 살고 하면 이게 아주 못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6.25 때,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어디 야외에 나름대로 그런 공간이었고요. 또 마을도 나름대로 괜찮게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고 이곳에 이제 이동진화 선지님이 처음에 원기 9년에 대종사님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을 또 찾아서 만덕산에서 또 만나 뵙고 그 과정에서 오니까 그 남편이 어디를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내가 보면 그 이규용이었던가 이규용이 이동진아 육타운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남자니까 알아요. 제가 남자니까 이 어떤 행동을 보면은 모판인가? 어떤 행동을 보면은 되게 좋아했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타운님이 총구에 계실 때도 가끔씩 그분이 오셔요. 오시면 다른 사람을 배석시키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면 꼭 뭔가를 돈 같은 걸 놓고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련 뭐라고 할까 좋아하셨던 거예요. 육타운님은 옛날로 말하면 후처,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소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기생 수업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수양한다 보니까 여기 수양체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기 9년 그게 한 10월 9년도죠. 원기 9년 10월이고 이게 마련됨으로써 구타원님 집안도 다 여기서 만나게 되고 이런 연쇄 작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이거 환경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 아파트 저쪽 뒤에 아파트에 그 유명한 우물이 있었대요. 형제 우물 뭐 이런 게 지금 기록에 나오는데 여기에 우물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유명한 우물이 있으면 길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곳에서 한때 구타운님을 위시해서 구인기도 남자들이 했던 구인기도 영산에서 했던 구인기도를 재현하는 사건을 한번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인기도 이게 상식이 똑같아요. 아주 저녁 거의 12시 그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도 나와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서 그때 5분 정도가 9분이 안 되고 5분 정도가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경치가 아주 나쁘진 않았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그래도 기도할 만한 데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근데 이때도 옥추경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옥추경 우리 대운사님께서 그 대각 후에 보셨던 경전 중 하나 옥추경인데 아마 대각 전부터 보신 거예요. 옥추경은 재밌는 책이에요. 아주 고급 얘기부터 저 밑에까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집 뭡니까 부엌에서 하는 기도 막 다 있어요. 요즘 말하면 인류가 바라는 욕구 있죠. 우리 아들 시험에 되게 해주시고 또는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의 기도문들이 쭉 밑에는 또 그게 다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심도가 있는 내용, 이론적으로 뛰어난 부분을 우리로 말하면 너는 서품, 너는 교육품 이렇게 읽듯이 나누어서 그것을 독송을 한 거예요. 옛날의 기도는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기도하고 너무 틀려요. 우리 착각을 원불교의 현재의 그 법회 문화나 기도 문화는 거의 오염됐죠. 옛날 기록을 보면 알아요. 뭐 어떻게 돼 있냐? 막 기도문을 가지고 막 그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발언문이에요. 딱 발언이 짧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이 독송 같은 거예요. 독경, 독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대종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진리불능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내용이 그 체제가 옛날에 했던 체제 그대로 설명돼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할까 시대적 그 환경도 그렇고 특히 기독교 영향이 또 크고 해서 많이 좀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이곳에서도 했다라는 거 있고 이곳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여기 성주 이거 걸자고 막 했는데 이 성주 있잖아요. 성주가 이곳에서 탄생한 곳이다. 성주도 사실은 이게 그 연불 같은 독송이죠. 독송 문화입니다. 독송 문화. 이 성주의 탄생지로서 향후에 저는 이곳에 성주의 그 기념탑 보니까 불교로 말하면은 그 탑이죠, 탑. 저는 향후의 원불교 문화는 현대 미술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불교적 탑도 현대 미술적 그 과정으로 재해석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 탑 딱 해놓으면 무조건 불교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상은 공유되지만 형식이 달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을 많이 이렇게 착안해서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성주 이런 조형탑 같은 경우도 이곳에 세워졌으면 하는 향후에 뭘 한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법문도 많은데 여기 창고가 있었나 봐요. 2채가 있었잖아요. 5칸, 4칸 또 조그만 창고가 있었나. 창고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그걸 보고 대종사님께서 자력양성 고양이도 어느 정도 크면은 새끼를 띈다며요. 그건 내가 안 봐서 새끼 이렇게 띈대요. 그렇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돼서 이렇게 자력이 키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법설이 있어요. 그런 법설 현장도 있고요. 제가 농담으로 이곳에 고양이 인형 이렇게 이렇게 비와도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여기다 이렇게 놨으면 그러면 고양이 이렇게 우리 얘기도 하고 대종사님이 뒤 언덕이 몇 쪽이니까 넘어가서 앵두를 따왔다 하니까 앵두 조형물도 하나 이렇게 앵두를 심어 놓으면 관리가 안 돼요. 앵두 현대미술적 조형물을 이렇게 이제 부조같이 이렇게 어느 벽에다가 이렇게 부조를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이곳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이곳에서 일기법의 양식을 처음에 일기법을 시행토로 한 것은 이공주 부타오님이에요. 근데 이제 부타온 이곳에서 부타오님이 양식 대운사님이 주신 양식을 인쇄를 해가지고 교도들하고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울에 큰 부각시켜야 될 것 중 하나가 일기법 시행지로서의 서울이에요. 일기법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서울에서 했다는 말은 안 해요.
그것도 서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뭔가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타 등등 많은 얘기가 있는데 뭐 교리강습회 또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대종사님이요 이곳에서 실험을 해보고 교도들도 많지 않은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서울의 중요성을 대종사님도 서울을 뭔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왜냐면 시골 지방의 성격으로는 전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때 당대도 이곳에 서울이라는 거기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해야 미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지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총부를 서울에 오라 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것이 어떤 그 앞으로 향후의 교화의 방법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면을 이 창신동 회관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무수한 법설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곳이 예외의 장소였어요. 예외가 지금은 거의 교무님의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금 모든 것에 다 그렇지만 대종사님이 매번 설교를 하지 않아요. 교도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강연, 감상담 이런 것이 항상 그건 뭐냐? 예외를 어떻게 보냐면요. 지혜의 단련지로 본 거예요. 신앙에 뭔가 그 신앙 중심,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대종사님이 추구했던 그 지점을 놓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향후에 또 미래로 가면 뭐가 오를까? 만일 50년 뭐 이렇게 가면은 고민이 있어요. 지금 당장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지금 신앙만 강조하는 게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대종사님 신성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선사 얘기를 하면서 한참 시봉을 열심히 하다가 스승이 또 아파요. 시봉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스승이 계속 나중에 부정선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시봉을 하다가 내가 깨치는 것이 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봉하는 마음을 통해서 깨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시봉하는 스승을 잘 시봉하는 마음 그 자리를 딱 관해서 믿는 마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는 마음의 그 풍광을 확 들어버립니다. 달라요. 이렇게 믿는 마음의 풍광을 내가 알 때 그게 바로 스승이 계속 나한테 법을 전하려고 툭툭 던졌던 내용이구나라고 교단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이렇게 가잖아요. 믿는 마음을 직면해봐.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결. 이런 지혜의 공간이 바로 예외의 장소인데 그 예외의 중요한 곳이 창신동 회관. 왜 제가 중요하다 하면 대종사님께서 그 동대문 정류장에서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대종사님이 사은사요 사막팔조니까 이런 쌍을 깃발을 들고 축축축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지방교화의 최초의 교화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공간입니다. 실제로 영광은 시작한 곳이잖아요. 거가 최초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총부는 본부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교화지라고 시작된 곳이 이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의미부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최초 지방의 교무로서 파견된 주산 송도성 파견된 곳이 교무 파견지도 여기 자부심이죠. 그리고 이곳의 성격을 잘 드러내야 된다고. 자,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주타원님한테 들으시기를 바라고. 주타원님 훨씬 저보다 잘해요. 내가 나중에 듣다 보면은 내가 잘못했네. 그럴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가 항상 보면 저는 막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만 받아주시면 되지 내용이야 그때 또 보면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면 어때서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이게 이곳의 중요성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합니다. 좀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니까 네, 일단 한번 저도 찍고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이것은 우리로 옛날 말하면 수행이죠. 수행길이죠. 우리로 말하면 공부길이죠. 공부길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다녔다고 그냥 순례의 어떤 행위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사실은 저 아래서부터 올라와 있는데 저 내려가면 이화장이에요. 이제 팔타오님이 여기를 구입해서 갖고 왔던 이화장인데,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주타오님께 잘 들으시고요. 여기서 올라와요. 그때 이제 대종사님을 처음 뵙니다. 바로 못 봬요. 하여간 그 인연이 돼서 도남동 회관을 가게 되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바로 만났을 것 같죠? 한 해를 건너갑니다. 대종사님을 만나는데 대종사님과 처음 만남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시계 보는 법을 대종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시계 보는 법. 자, 제가 물어볼게. 대답을 잘 해보세요. 시계는 어느 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안 돌아요? 대종사님이 석두암에, 변산 석두암에 계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대종사님 방에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이게 대종사님만 해도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분이 아니라 시계가 10시면 자고 시계가 5시면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근대 시대의 시간관이 달라요. 자, 이것부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에 보면 정전에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옛날에 그 농경 문화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해가 뜨면 뭐 하고 해가 지면 뭐 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대종사님이 이것부터 다른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계가 자 오른쪽으로 돌죠. 그러면 몇 바퀴 돌아야 하루가 지나가요? 24번?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24번을 돌으면 하루가 지나가죠. 그러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한 달은 몇 번 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30일 돌죠? 1년은 몇 번 돌아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팔타오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죠? 자, 그걸 질문을 법문이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걸 물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뭔 처음 보니 이 촌양반이 팔타오님은 서울 양반이고 대종사님 촌양반이 이 촌양반이 지금 장난하는 거야? 실제로 팔타오님이 그랬.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살면 오래 삽니까? 그러니까 팔타오님이 한 70, 그때만 70 정도면 오래 산다고 생각. 지금 같으면 70도 많이 됐던 거, 지금 같으면 한 100세 이렇게 해야 오래 산다고 하겠죠. 그러고 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차차 부처되는 법은 가르쳐 줄 테니까 저 이완철 그때 교무님이죠. 저기 도남동 회관 교무님, 도남동에 회관에 가시는 길이 이 길이 그분한테 이제 금강경을 배워라 이렇게 끝나요. 자, 이걸 풀어내야 돼. 자, 이걸 풀어볼게요. 제가 시간이 가죠. 하루, 한 달. 그것을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짧다, 이건 길다.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라는 나의 분별이 막 작동이 됩니다. 다 돼요. 사람 다 틀려요. 그것도. 이게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냐, 돼야 오래 잘 사는 거냐고 물어보는 그 대답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라는 내가 규정해 놓은 그 틀 속에서 살면은 부처 되는 길은 어렵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앞으로. 근데 그러려면 일단 금강경부터 배워봐라 이 얘기예요. 시계 보는 법. 우리 시계 보시죠? 자, 대종사님 질문하는 거 시계를 맨날 봐요. 저도 이렇게 묶여 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여유가 없어.
자, 그게 다 시간관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유력 빠져가지고 저래? 그러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생멸이 없는 도를 거기서 알려줄게. 그걸 가지고 막 엉뚱하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은 대운사님하고 사인이 안 맞아요. 자, 그런 걸 자 보세요. 처음 만나신 분한테 그걸 던져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성리라고도 하고 지금 우리는 이런상 공부죠. 이런상 공부를 훅 던져요. 던지면 받으시겠어요? 에이 진짜 뭔 그런 걸 얘기해. 정말 저 양반 진짜 촌양반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대종사님이 처음 본 분한테 이걸 훅 던져요. 받으시오. 그래서 팔타오님이 저기 이화장인데 여기서 이 옛날 지도를 보면은 이 올라오는 길이 한 두 간대로 보여요. 이 루트가. 근데 이걸 수르륵 넘어와 가지고 요 길을 통해서 지금 도남동 회관을 갈 거예요. 최대한 옛날에 가까운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공부하러 간 거예요. 교당을 우리는 이 공부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은 전부 다 교당이 공부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요? 복주라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인간이 다 복주라고 해야지. 복 받아야지. 저도 지금 복이 얼마나 필요한데. 하도 복을 못 받아갖고 초라한가. 그런데 복에 종속되지 않는 그 경지도 필요한 거예요. 복이 있어도 괜찮고 복이 없어도 괜찮아야 돼. 그럴 수 있어요? 대사님 아까 그 던진 시계 보는 법을 알면은 부처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이 법서. 대사님 말씀 해석하기 쉽지가 않아요. 요걸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이걸 떠들으면 오늘 처음으로 내가 지금 소원성. 내가 이걸 글로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더만. 글로 막 쓰고 뭘로 쓰고 해도 네.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팔타오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없는 공부 길에 들어서고 그 공부로 시사를 해도 무상보시의 길에 들어서는 길에 됐다는 거예요. 팔타오님이 그걸 완벽하게 했다고는 우리가 검증해봐요. 나는 검증할 겁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나 그 길을 무던히 노력하신 길이에요. 이 길이.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뭘 해야 돼요? 그 공부심을 내가 채받기 위해서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돼요. 5시까지 가야 되니까 4시 일어나신 것 같아요. 이 길을 팔타오님이 공부심으로 갔던 길을 나도 교당을 갈 때 이 마음으로 교당을 가고 공부심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당을 활용해야 되겠다. 교당을 그 공간을 도량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 나와 살다고 차로만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맞아. 지금도 110km. 이게 지금 도남동 회관 가는 길인데요. 이화장 대종사님 이화장을 가실 때 이 길로 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종사님도 이화장에 대종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 이야기 몇 가지도 전에 오잖아요. 대종사님도 지나가셨을 길이에요. 이게. 그리고 팔타오님이 이 성벽길을 따라서 아마 도남동 회관을 가셨을 거로 추정이 돼요. 지금 저희들이 확신은 못하지만 굳이 가야 된다면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다른 길은 유력하지가 않아요. 근거가 거의 없어요. 이 길은 근거가 확실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한 길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종사님께서 그 이화장에 가셔서도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 중 하나가 서양 얘기 나오잖아요. 서양으로 진 그 이유도 뭔가 그 복을 뭔가 풍수 그 관계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도 서양으로는 무조건 나쁘다고만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서양이 또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유사님은
살기 어려울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송진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대종사님이 향후에도 우리가 맞아 그 상황이 아주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공유 이게 공공이 합의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도 우리 이 화장에서 읽어야 되지. 도남동 회관 앞에 가면 이제 막 집들이 쫙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그건 옛날에는 전부 사진상에도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 전까지 전부 다 송림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사진상에도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 내려가서 어떻게 내려갔는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가장 타당한 길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대종사님도 걸으셨고 팔타오님도 걸으셨고 팔타오님이 교당 가는 길이잖아요. 교당을 갈 때 공부심을 가지고 법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신 길인데 나는 어떻게 갈 건가 고민하고 한번 가봅시다. 가보시죠. 여기에 관련된 교단의 사진이 많지 않습니다. 사진이 뭐 정면이 나와 있는 사진이 2개, 그 다음에 어느 일정 부분이 나와 있는 사진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정기훈련 같은 거 나고 해서 찍은 사진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신동 회관은 출장소였어요. 그리고 도남동 회관은 이제 이 도남동 회관을 1933년에 짓고 1년 뒤에 집으로 승격이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6급지에서 한 그래도 몇 급지로 올라간 거죠. 사진을 항상 사진을 제가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최근에는 한 몇 달을 쳐다본 거예요. 미쳤어. 그 짓을 한다고 누가 뭘 저보고 뭘 잘했다고 박수를 쳐준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간 사진을 그 제 방에다가 이렇게 창문 같은 데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 수사관 비슷해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단에 이곳 도남동 회관에 들어오는 루트 과정을 그려놓은 글들이 몇 편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글도 있고 조광지, 우리 비판하려고 쓴 조광지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봐줘요, 제가 조광지를. 거기 보면 정문을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가 있고, 근데 거기도 들어오는 입구 과정이 쭉 나오고 있고, 유일하게 내부 풍광을 설명한 게 나옵니다. 조광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노출돼야 비판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래야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선입견이 없으니까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비난적 시각, 비판도 아니죠. 비난적 시각. 그러나 그것이 또 나름대로 우리의 사실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법당체, 이곳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걸 수도 없이 쳐다보면은 여기도 끊임없이 와서 보죠. 그러면 이게 지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모습, 지금 지형. 근데 일부가 위쪽에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게 경사가 요게 요렇게 난 거예요. 경사가.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치면 지금도 건물을 치면 어떻게 져요? 이렇게 경사가 지면 여기다 축대를 이만큼 쌓잖아요. 쌓아가지고 여기를 평탄 작업 시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져요. 그래서 글에 보면은 석대를 쌓았다는 게 나와요. 2, 3층의 석대를. 어디는 낮은 데는 3층이고 조금 더 높은 데는 2층이었던 거죠. 이게 밑에 단 있잖아요. 단.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평탄 작업을 해서 법당을 졌던 거예요. 그러면 법당을 지은 곳이 이 공간에서 더 낮은데. 그러니까 글을 봐도 그게 낮은 곳이에요. 이게 이제 수사의 기법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중간에 종각을 세워요. 종각도 중요합니다. 이 종각이 대종사님 당대 때 그 신정예법에서 예전이 있어요. 예전. 거기에 우리 뭐 사기념례, 뭐 8대 기념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설법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종을 치게끔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법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시행한 곳이 이곳이라고 봅니다. 이게 중간에 가운데 그게 있고 옆에 기존에 이 땅을 살 때 기존에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세 채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세 동, 사진상으로는 두 동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 이 세 동. 그러면 세 동은 그래도 나와요. 위쪽에 있다고 나와요. 위쪽.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있는 비성 있는 정도까지가 법당채고 그 옆에가 종각이고 저 높은 데 있죠. 이 터가 최소한 저 지금 나무 있죠, 나무. 그 일대로 이렇게까지고 이 건물을 살짝 먹어요. 이렇게 둘러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도남동 회관 터예요. 그러면 위쪽에 기존의 건물 초가가 세 동이라 하는데 사진상으로는 두 동이고 옛날 사진 지도를 보면 이 집원의 건물이 지도에 나와요. 그렇게 기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남동 회관은 저 너머하고 차단된 공간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터 있어요. 이게 저쪽하고 터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차단이 돼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막바지 공간입니다. 막바지 공간. 넘어오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게 처음에 법당채가 있고 종각이 있고 기존 건물이었던 초가 세 동이 있었는데 세 동에 어떻게 돼 있냐면 첫째가 사무실채가 있었어요. 사무실채는 가운데가 그 불 때는 데가 양쪽에 불 때는 데가 있고 방이 양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한쪽은 지금 교무님인 응산 이완철 교무님하고 서대원. 여기서 원불교 교단에서 누락된 게 뭐냐면 서대원 선진의 역사에서 누락된 것이 도남동 회관에 계실 때의 기록이 전부 누락돼 있어요. 유일하게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팔자르고 뭐 과정상에 대운사님이 막 뭐라고 하면서도 챙기신 거예요. 대운사님은요 앞에만 보면 안 돼요. 앞에서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서 다 챙겨. 누구 다른 사람만 챙기고 다른 사람만 챙겨. 그래서 챙겨서 머물도록 한 것이 여기에. 그리고 그 방의 반대쪽은 뭐냐면 기숙사라고 했어요. 말도 안 돼. 방 한 자리를 갖고 기숙사라고. 거기 누가 있냐면은 지금 대종사님 큰아들 승사님, 그 다음에 막내아들 또 공부하러 올 때 거기서 계시고 정자선 선지님도 대학 다닐 때 여기.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학교 다닌다고 해서 기숙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식당채가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라고 그냥 니은자 있는데 거기에 식당이 있고 방 안에 이제 이동진아님 여기 교무님이었잖아요. 이동진아님 외에 이제 그때 그 뭐 공양원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생활했던 그런 공간이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탈진데다가 어느 곳은 석대를 쌓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집들을 보세요. 높이 올라가는데 아래는 평지였어요. 저 평지요. 근데 지금 옛날에 물길을 보면은 물길이 저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물길이. 그러니까 이 도남동 회관 저 앞쪽에 물길이 이렇게 계곡.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초기 어른들이 그 쓴 글들에 보면은 어느 순간 오다가 계곡을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앞에 계곡물이 흘렀다고 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가 모르지만 이 대지 안 살짝 바깥에 계곡이 있었고 그 계곡을 따라서 저 넘어가는 길도 있었다고 추정이 돼요. 그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에 앵두나무, 자두나무, 밤나무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고 올라오는 길에는 과수원들이 군데군데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철사. 창신동 회관은 대종사님께서 한번 공사를 해요. 갖고 판자 울타리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게 나와요. 그거 끝나고 망해암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둘렀냐면 철사 울타리를 이렇게 둘렀어요. 옛날에 저희 수사님, 저희 세는 울타리 다 철사했잖아요. 못 들어가게. 우리는 항상 들어가잖아요. 철사를 둘러놓으면 아마 뻔해. 수사님 반드시 들어갔어.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가잖아, 우리는. 그걸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라고 이해를 해. 그게 항상 그래.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궁금해서 가봐야지. 그런데 어쩌니까 둘러놨어요. 이렇게. 그러놓고 우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물. 저쪽은 우물 기록이 없어서 아마 가까운데 우물이 있으니까 길어다 먹었을 건데 여기는 아마 기존에 있는 우물이 있었는지 여기 사람이 살았으니까 옛날에도 있었던 데를 산 거니까 우물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람은 살면 변소가 있어야죠. 변소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변소가 있었다고 나와요. 이 정도가 이 공간의 건물 구조의 배치에 대한 제가 이해고, 자, 들어가는 길 나가면서 설명하겠지만 들어가는데 대문이 있었어요. 조광지가 딱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사진 때문에 저쪽에 문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진 때문에. 근데 방향이 이렇게 정면이나 약간 틀어진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쪽에서 이쪽에는 수양원이라는 문패를 붙여놨고 이쪽에는 불법연구의 경성지부 이렇게 간판을 걸어 이렇게 그게 사진에 등장하고 글에 등장해요. 글에. 그리고 재밌는 건 이 건물이 우리가 그때도 돈이 없어서 갖고 원 없이 못 졌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기와에서 비가 와요. 누수. 저의 교무 생활은요 누수의 교무 생활. 안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교무 때부터 교당에 계단에서요 비가 와서 냇물이 흐른 데서도 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교당에 가면요 제발 비 좀 새지 마. 내 팔자에 마른 자리에 진 자리 마른 자리 그 자리를 하여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리고 온도를 잘못 놨는가 이게 온돌이 잘 안 들어요. 지금 그 총구에 가면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총구에 가면 종법실, 공회당 그 구두를요 대종사님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불 때는 데도 다 없애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놔두지 보기 싫었나? 이런 거예요. 이게 아셔야 돼요. 아셔야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모르면은 그것이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부지런한 사람이 하지 나같이 게으른 사람은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근데 부지런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니까. 근데 열심히 살라고 없어요.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근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겨울에는 춥지, 여름에는 비 새지. 그래서 박창기 선진이 자기 돈으로 내서 이걸 고쳐요. 교도들이 미안하니까 십시일반 돈을 내요. 그 돈으로 이게 박창기 그 돈은 다른 데 써라 해가지고 뭘 하냐? 비탈길 도로 정리. 그러면 이 길이 올라오는 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서 천을 건너는 다리 놓는 공사를 또 해요. 뭔가 수리했는가 새로 놨는가는 모르겠어요. 수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천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것을 다리를 한번 건너갔다는 내용이 되죠. 이제 처음 듣죠? 수사가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를 놓고 지형을 보고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야만 이 공간을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해도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야 나름대로의 뭔가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알아야 어떤 것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거 보존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알고는 있어야 뭔가 그걸 나중에 설명할 거 아니에요. 선진님들이 어떻게 이곳은 옛날에 창신동 회관은 동대문 전차 정류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곳은 거기서 오면 산을 꼴딱 넘어와야 돼요. 뭐 짐이라도 있으면 골치 아파. 그잖아요. 옛날에 짐 이거 참 고약합니다. 짐 들고 산 가봐요. 그래서 어디로 여기로 가게 되냐면 그 동대문 그걸 지나서 동소문이라는 제가 마지막 헤어질 때예요. 동소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버스가
거기서 내려요.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오다가 어디선가 버스를 갈아타는데 환승한 데는 여러 군데예요. 상황에 맞춰서 환승을 했을 거예요. 환승을 해서 거기서 버스로 내려서 걸어오세요. 자, 이제 여기 걸어오는 루트가 설명이 있어요. 설명. 몇 가지의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 체제를 맞춰서 그 서술이잖아요. 서술에 맞춰서 일제강점기 지도를 우리 여기 주타우님하고 지승님이 수도 없이 많은 지도를 보고 저도 이제 있는 것도 보고 맨날 봐요. 봤다가 코스가 처음에 찾은 것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옛날 길이 그러잖아요. 산에 가다가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지름길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해가 안 나요. 다 이제 뭐 개발을 해버리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거 있는데 어제 저한테 보내온 지도가 있는데요. 그건 비스듬히 반드시 가고 있네. 아주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지.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어찌 됐든 이렇게 나가서 길을 쭉 가는데 한 가지는 정확한 곳이 있어요. 한 곳은 지도를 아무리 봐도 거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가다 보면 이렇게 Y자가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올 때 동서문에 내리면 옆에 성곽이 있어요. 우리 성 있죠. 여기 성 보이죠? 성이 있어요. 성을 보면 여기가 소나무예요. 소나무 숲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여기 처음 지도에는 오르락내리락이 있는데 지금 보는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선으로요. 되게 언덕배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가요. 왜 사선으로 가요? 이게 시험 안 들어요. 차차차차차 올라가고 그런다든지 차차차차차 내려가니까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다 이 Y자 있죠. Y자 여기 Y자 됐죠.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가 이 Y자 여기 계곡이 항상 글에 등장. 근데 그때 물이 되게 맑았나 봐요. 어쨌든 지형을 알아두시라. 그래야 가면은 우리 여기요. 우리 어른들이 가셨지. 알아야 이게 뭐죠? 사연이 생겨요.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요. 안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막 아파트 개발한다고 옛날 길이 들어가도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대종사님이 수도 없이 가신 길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예. 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건물을 짓고 그 조광지 기자가 이제 이 비밀스러운 곳을 내가 발필이라 하고 들어가. 가지고 비밀실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해. 비밀스러운. 눈을 탕 여니까 정면에 뭐가 있었냐. 이론상이. 근데 그 이론상이 푸른빛 이론상이라고. 푸른빛이 파란색인가. 뭔가 하여간 검정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검정색 칠하죠. 근데 이게 일제 우리가 보고하는 제목을 잊어먹었다. 유사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내라고 해서 아마 우리도 냈겠죠. 거기도 보면은 처음에 그게 이론상을 파란색으로 표시가 나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술을 놔도 파란색으로 아마 청색 계열의 술을 놓고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1935년 이론상을 공식화하기 전까지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파란색 여기 등장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가 왜 이건 약간의 그지만 이론상을 최초로 예비적으로 모으신 곳이 이곳이라고 봐요. 해보신 거예요. 저는 도남동 해관 1933년에 지었는데 이때 기존에 논의됐던 파란색 이론상을 걸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기자가 쓸 때는 1937년인가 돼요. 그럼 2년이나 지났으면 검정색이라고 했으면은 이놈의 자식들이 검정색으로 해놨는데 파란색으로 칠해 이것들이 이럴 수 있어요. 칠할 수 있어요? 제가 경무예요. 여기 지금 총구에서 검정색 칠해?
공문이 왔는데 내가 에이씨 나는 파란색이 좋아. 파란색 치를 거야. 내가 파란색 치를 수도 사람들이 나보고 있다고 보더라고. 근데 나 안 해요. 나 절대로 못 치려요. 난 절대로 못 치려요. 파란색 못 치려요. 검정색 치르지. 어떻게 치료해? 근데 그 기자의 눈에 그게 파란색. 그것은 1933년대에 일원상이라는 그 시도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서울의 이 도남동 회관의 그 역할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서울에서 웃겨야 돼, 웃겨.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옆에 대종사님 영정. 대종사님 그 영정도요, 우리는 항상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대종사님 당대에 한동안 다 띄었어요. 대종사님 하지 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종사님도 나를 기념을 해도 해다. 근데 사람들이 막 그냥 뭐라고 할까, 뭐 신앙같이 또 하네. 그게 또 대종사님 한번 띄었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또 붙인 거예요. 이것도 그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종사님도 안 했는데. 반야심경을 대종사님이 익산총부에서 맨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조금 잠깐 하다가요, 한 굉장히 오랜 동안 반야심경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니네 불교냐 그때 다시 반야심경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반야심경은 반드시 해야 돼.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하지만 선택사항이라는 얘기. 왜냐면 그럼 대종사님도 반드시 해야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여기서 이론상의 가치가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 법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량, 이렇게 도량을 가꾸는 것과 마음 공부는 둘이 아니다. 뭐 이런 공간이 있는데 한번 와서 생각해보면 어디를 쓰러셨을까? 보면 이제 근데 정원이라고 하면은 정원에 있는 그 풀 같은 거 했으면 아마 이 지금 놀이터 정도라고 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저기 토석 있는데도 그 법문을 기념해서 풀도 한 번씩 뽑으시고, 그러니까 기회 될 때 교당도 그렇고 와오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된 데인데 바꿀 필요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여기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이곳에 뭐 정규훈련에 관계된 것부터 해서 하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들으시고, 내려가면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이곳을 내왕을 했는지를 그 길을 최대한 따라서 느껴보는 시간을 갖고 어느 지점 포인트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동소문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두 관돼서 얘기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는다는데요. 또 네, 모여보세요. 제가 아까 Y자 그랬잖아요. 삼거리. 이게 삼거리죠. 쉽게 말하면. 이게 지도를 보면 재밌는 것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도를 보면 항상 이렇게 턴을 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물길이에요. 물길. 계곡이 되게 턴하죠. 그러면 이 물길을 따라서 길이 쭉 옆에 길이 나죠.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 길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요 윗길, 이 길이 꼭 길은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만나는 내용이 항상 나와요. 내려오다가 계곡을 만난다. 글이 그래요. 그러면 그 글과 현실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 생각을 하고 지도도 따져보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연을 알면 이곳을 가면은 이곳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성적지는요, 내가 아는 스토리만큼 그곳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 사실은 저는 그래요. 계속 물어요. 묻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궁금증이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온갖 자료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합당하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향후에 이제 우리 지승님이나 부타오님이나
같이 이 지점을 많이 쳐다볼 거예요. 뭐 몇 년간 더 고민을 좀 해볼 것인데 그래도 오늘 가는 길은 그래도 큰 방향에서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길을 우리 무수한 어른들이 내왕했던 길입니다. 나중에 전차가 저 도남동까지 생겨가지고 그러면 길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청길 따라서 오는 쪽으로 바뀌긴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후대예요. 몇 년 안 돼. 주로 이 길로 다녀서 이 길을 갈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신 길이다 생각하시고 이 길을 우리가 알고 관심을 갖고 해야만 이것은 우리 것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아무것도 아닌 무생무, 저 돌덩어리보다 더 무섭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 길도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야 이건 우리 선진님들이 무수한 추억들이 있는 길이야라고 우리가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가시죠. 그렇죠. 언덕을 넘어오고 저기 보면은 옆에 나중에 가면 알지만 길이 있어요. 옆에 길이 옛날에 버스들이 이렇게 와서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걸어서. 근데 지금 이 건물이 다 있는 게 소나무 숲이었어요. 소나무 사이를 그래서 지도에도 보면 소나무 사이에 길이 있는 지도도 있어요. 길이 있다가 아까 같이 과수원 이런 데를 피해 가면서 저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능성을 따라서 쭉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지금 집들이 다 차지해서 의미가 없으니까 이 올라올 때 가시면서 우리 어른들이 이 밑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밑으로 걸어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동소문에서 가서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 동소문이 바로 저기 창신동은 동대문 전차 정류장이 관문이라면 도남동 해관은 여가 관문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이나 선진님들은 이곳을 왜 이곳을 관문을 통과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내리신 곳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얘기해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내리셔서 사은사요 사망팔조를 체득하기 위해서 내리신 곳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그 기점이 깨져버려요. 그냥 행위만 남아요. 행위만. 어떤 마음이었는가가 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를 하면은 지금 교당을 우리가 다니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하고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관광지 같이 하나의 관광이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교당에 다니는 교당 생활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대종사님이 내리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는가? 그건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론상 진리의 근원한 사은사요, 이론상에 바탕한 사막팔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길을 수도 없이 다니셨던 거. 그것이 이 길에 여기 쭉 다니는 길에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쭉 써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 관문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법을 배우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론상 진리를 배우고 사은사요 사막팔조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를 배울 때 관문이 필요해요. 관문으로서 중요한 것이고요. 그때만 해도 전차가 도남동까지 안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로 환승을 해서 이 일대에서 내려요. 요 아래 내리면 지금 저 성곽 있죠. 성곽 보이죠? 그분들도 똑같아. 내가 여기서 참 좋네. 이게 지금 밑에가 다 깎였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잘 안 보이죠. 근데 지금은 이 높이가 거의 좀 저 정도 되니까 이렇게 보면 성곽이 보여요. 성곽을 바라봐요. 항상 그래 나와요. 그리고 소나무, 지금 이 아래가 전부 소나무 밭이었던 거예요. 소나무 사이에 들어서서 가셔요. 이렇게. 그러다가 뭡니까? 과수원, 앵두 또는 배꽃, 배도 심었나 봐요. 배도 등장을 해요.
그걸 거치면서 가면서 나중에 가다가 아까 제가 Y자 그 계곡을 만나요. 만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바위가 있었어요. 바위 찾으러 많이 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벌써 크게 그 바위를 쉽게 바위에다가 뭐가 있었냐면 수양원 입구라는 조성강 그 불법연구 2대 회장이 써놓은 그 5대자를 새겼는가 써놨는가는 글로는 해독하기 어려워요. 준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각을 했다 하면 이게 판 건데,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래서 그냥 유화적으로 새겼다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바위를 거기서부터 위쪽에 바위를 찾는데 옛날에 지금 아파트 진다고 했는데 옛날에 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집인데 내가 너무 집도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막 갖고 개가 짖어갖고 막 개하고 싸우고 하여간 그런 짓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바위가 없어요. 그리고 저 아까 이렇게 커브 틀었다고 그러죠. 밑으로 내려가면 큰 바위가 있었어요. 너무 멀어. 거기서부터 이게 근데 하여간 그런 바위를 만나요. 거기 Y자 거기 계곡을 만나서 가서 입구라고 써진 바위를 만나고 올라가면 대문이 딱 보여요. 사진 있어요. 사진 있으면 이쪽에 수양원 문패가 있고 이쪽에 불법연구의 경성지부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요쪽에 가는 쪽에서 요쪽에 아까 우리 전체 그 표석 있는 쪽에 법당체가 있고 거기에 종각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생활관이죠. 쉽게 말해서 생활관이 있고 그런 구조고 밑으로 단이 있고 밑으로 정원에 아까도 앵두나무도 있고 뭐 밤나무도 있고 자두도 있었어요.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생활관 쪽에다가 축대도 쌓아요. 그런 모습이 도남동회관의 전체 모습이고 이 길을 우리 어른들이 계속 다녔다. 이 길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돼? 그냥 지금은 도남동회관 가는 길 이렇게 지지만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규정하면 그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개똥이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스러운 그대 이렇게 지면 훨씬 드러나. 멋지고 정말 볼 때마다 좋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근데 우리가 이 길도 우리가 규정을 하고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의 공부심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뭔가를 사랑해야 돼.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간 뭐 많은 기타 등등등등 있는 것은 향후에 주타운님하고 기승님께 많이 물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조목조목 안 보이는 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